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하거든요. 시작에 앞서 오늘도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M피부과 김지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피부과 최미라입니다. 저희가 첫 회 때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두드러기의 유발 요인 중 음식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에는 아주 다양한 게 있는데요. 네. 흔하게 알려진 것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가장 대표적이라고 많이 할 수 들어봤던 있겠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우, 게 같은 이제 갑각류, 갑각류. 네, 새우들이 될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생선, 그리고 흔히 먹는 그리고 우유나 이런 계란 같은 것을 먹어도 유제품? 유제품을 네네. 먹어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먹는 열대 과일 중에 망고 같은 과일들을 먹고도 두드러기가 생겨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식품 중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첨가물 중에 방부제라든지 식용 색소 등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이제 많이 발생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드러기로 오게 되면 음식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음식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두드러기의 원인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처음 진료실에 오게 되면 네.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환자분한테 질문하고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약 70에서 80% 정도는 그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오게 되면 의심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시도해 보라고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네네. 일반적으로 처방해서 그것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면 가끔 피부과 가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실 때 연고를 많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두드러기에 바르는 연고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드러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비만세포 때문인데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쓰는 연고는 사실 비만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고보다는 이제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1번이고요. 다만 이제 두드러기가 나서 많이 가려서 긁으시면서 2차적으로 습진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고가 효과가 있지만 두드러기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고는 효과가 특별히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먹는 약을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혈관이 좀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가렵기 때문에 저희가 냉찜질을 해주시면 증상 조절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할 때도 많이 이렇게 가렵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해서도 두드러기가 좀 날 수 있나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조 습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면 피부가 가려워지시게 되는데요. 그거랑 이제 두드러기랑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병이고요. 피부 묘기증이 있으신 분들이 건조해지면 이제 건조한 것 때문에 가려워서 긁게 되시고 그러면 긁는 자극 자체가 두드러기를 더 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와는 별개로 항상 피부는 보습제 써주시고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여드름도 올라온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만성 두드러기가 장 건강과 상관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6주 이상 지속되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요. 장 건강하고 관련된 연구도 있었는데 사실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환자에서 장내 세균총에 관련된 장내 세균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정상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상이 있는 것처럼 발표는 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확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확실하진 않군요.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장 건강이 나쁘면 속이 안 좋으면 몸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드러기를 악화 요인 중에 네.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두드러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네요. 예. 그 두드러기가 나면은 가려움을 좀 참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두드러기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저희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다 찾아서 그걸 이제 차단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두드러기 악화 요인을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약을 네,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약물이 저희가 뭐 몸살기가 있거나 감기 기운 있거나 할 때 진통소염제 를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네, 진통소염제나 비슷한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약을 일단 중단하시고 다른 대체 약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아마 이외에서 또 우리 다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심하게 하신다거나 너무 맵거나 뜨거운 음식 드시면서 체온이 올라가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더 심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건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질환 다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아침에 이제 나오고 밤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 더 가렵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피하시면 두드러기 조절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뤄봤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두드러기를 이겨내는 이게 중요하죠. 예, 두드러기를 이겨내는 전문적인 치료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아시죠? 미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